입술에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에 따른 학습 방법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학생과 궁합이 맞는 참고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참고서를 고를 때 고등학생이라면 진로와 성적을,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서 맞는 참고서를 고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초등학생이라면요? 초등과정을 처음 접하는 참고서, 혹시 집에서 자습을 시키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우리 아이의 성격에 더 알맞는 참고서는 없을까요? 학생들은 참 다양해요. 수학의 개념학습은 잘하는데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워하는 성격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은 좋은데 문제풀이에서 연산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똑같은 평가, 즉 시험을 치르더라도 성격에 따라서 대처해주는 방법들이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 성향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달리하면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고 이에 맞춘 알맞는 참고서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MBTI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성격을 자가검사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MBTI를 간략히 설명해 볼까요? MBTI는 성격 이론 요점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인식하고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행동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다 선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여러 성격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는 4가지의 척도가 있는데 첫 번째, 에너지 방향에 따른 외향형과 내향형. 두 번째, 인식 기능에 따른 감각형과 직관형. 세 번째, 판단 기능에 따른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에 따른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외향형은 외부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생각,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사건과 사람에 관심이 많고요. 자기 생각, 감정을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누군가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점점 솟기도 하고요. 글로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먼저 경험을 한 후에 이해하는 스타일이어서 행동력도 빠르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고 발표 수업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내향형은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에 대한 스스로의 깨달음의 깊이를 늘려감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기질이에요. 조용하고 신중한 타입으로 많은 타인들과 있으면 점점 에너지가 고갈될 수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먼저 이해를 한 후에 경험을 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학업 공부를 잘 견디는 편입니다.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외부의 영향을 외향형보다 적게 받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는데 애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학생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해 준다는 미러링으로 지지를 받으면 의욕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학습은 소규모 수업이 좋고요. 스스로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보를 인식하는데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습니다.
감각형은 경험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73%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데요. 모든 정보를 자신의 오감에 의존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느끼는 상황이나 감정에 대한 인식을 선호합니다. 쉽게 말해서 숲보다 나무를 보는 편이에요. 즉, 이론보다 경험을 선호하는 현실적인 타입입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용적이며 객관적인 룰을 따릅니다. 매우 꼼꼼하고 일 진행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이 학생들은 꼼꼼하기 때문에 본인이 놓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세세한 것에 중심을 줘서 진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없애주고 교사나 학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학습은 단계별적으로 학습을 제시해 주시고요. 큰 그림을 제공하여 계획을 세우는 걸 보완해 주시면 좋습니다. 직관형은 27%의 사람들이 해당되는데요. 오감보다는 통찰, 소위 말하는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 뉘앙스, 패턴, 관계 가능성 또는 비전을 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보다 숲을 보는 타입이에요. 직관형인 사람들은 현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입니다. 또한 사건마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비약적으로 일처리가 빠릅니다. 책을 읽어도 속독을 하는 편이에요. 오감이 아닌 직감으로 정보를 받고 이론적으로 인식하려는 능력이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일 수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간과하기 쉽고요. 실제적이거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아서 약간 뭉뚱그려 보는 경향도 있어요. 반복을 매우 싫어합니다. S형이 경험적 단계형이라고 하면 N형은 직관적이고 즉시형입니다. 이 학생들은 미래지향적이므로 최종 목표를 제시해주면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답노트를 통해 실수 안 하도록 보완해주고 같은 문제지를 반복해 풀기보다 다양한 참고서를 주어서 거기에 포함된 새로운 자료를 사용해 보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판단 기능으로는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습니다. 사고형은 객관적인 판단과 기준을 중요시 여기는 형이에요.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논리적 결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대인관계나 인간, 인정에 얽매기보다 원리나 원칙, 법규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진실, 사실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맞다, 틀리다입니다. 감정형이 좋다, 나쁘다를 중요시하는 데 비해서요. 업무 중심 타입으로 일, 명분, 그리고 목표를 중시합니다. 결과 중심적이고요. 그래서 논리적, 이성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많고요. 감정 기복이 적어요. 이런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열심히 참여합니다. 성취 욕구를 자극해 주는 것도 동기부여가 돼요. 논리적으로 구성된 주제와 자료 또는 분석할 만한 흥미로운 문제들을 지워주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형은 관계지향적, 가치지향적이라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보다 나 또는 집단의 만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인간 중심의 타입이에요. 일 목표보다는 대인관계와 사람을 중시합니다. 공감적인 성향이 강해요. 예를 들면 논리 분석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을 중시하죠. 팩트보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할까요? 타인에게 배려하고 공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들에게는 맞다, 틀리다보다 좋다, 나쁘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학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공감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소하더라도 자주자주 성취를 하게 하시고 이에 따른 칭찬을 해주시면 좋은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태도와 같은 생활 양식인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판단형은 다시 말해 계획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부터 세워야 해요. 미리부터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올바름이 중요한 유형이에요. 정리하길 좋아하고요. 질서정연한 타입입니다. 분류하고 계획적이고 판단적인 성향이 강하고 끈기도 있습니다. 미리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완성하길 원하므로 이들에게는 마감이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에겐 본인이 세운 계획을 인정해주고 공감하면 동기가 부여될 거예요. 완성을 중시하므로 명확한 실현 가능한 학습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실천을 확인해 주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인식형은 융통적인 타입이라 할 수 있어요. 과정이 중요한 유형입니다. 인식형은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계획을 선호하지 않고요.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합니다. 과정을 즐기는 유연한 삶의 자세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를 추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이 좋다 보니 학습을 미뤘다 벼락치기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는 마감일을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시험일까지 짧게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자주자주 테스트로 학습 성취도를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척도에 따른 16가지의 성격이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성격을 보고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과 수학 참고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